엄마, 나예요. 민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지금 급해서. 아, 민호야. 요즘은 다들 약속 잡고 만나야 한다며? 미리 연락도 없이 오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대응은 처음이었나 봅니다.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시고 문 좀 열어주세요. 지난번에 내가 너네 집 갔을 때? 너희가 그렇게 말했잖니?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약속 없이 불쑥 찾아오면 안 된다고? 시대가 바뀌었다면서? 어머님, 그때랑 지금이랑 같나요? 지금은 저희가 급해서 그래요. 손주 좀 봐주세요. 아, 상황이 다르다고. 너희는 맘대로 와도 되고 나는 안 된다. 참 편리한 생각이네. 그동안 너희 맘대로 필요할 때마다 와서 반찬 가져가고 애 맡기고. 어머님, 그래도 손주 데리고 왔는데 안 받아주실 거예요? 손주? 너희 지금 손주를 방패막이로 쓰면서 이용하는 거니? 너네가 불쑥불쑥 찾아와 손주 맡기고 놀러 가는 게 어디 한두 번이니? 이제 더는 못 받아주니까 돌아가거라. 아들이 조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중요한 약속.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나도 오늘 약속이 있어.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박영순 씨입니다. 영순 씨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2명의 자식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죠. 아들과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신의 노후는 뒤로 미루었죠. 그렇게 장성한 아들과 딸을 보며 더 이상 고생은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은 착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엊그제도 맡아달라더니 내가 무슨 너네 가정부니? 휴일 아침 막 빨래를 널려던 영순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갑자기 손주 민재를 데리고 불쑥 나타났거든요. 손에는 텅 빈 반찬통까지 들고 있었죠. 어머님, 그렇게 화내실 일인가요? 손주도 보여드리고 얼굴도 보러 왔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말하는 투였죠. 마치 자신들이 큰 선심이라도 쓴 듯한 태도였습니다. 얼굴은 무슨? 또 손주 민재 맡기려고 온 거 뻔히 아는데.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하거라. 그리고 나도 오늘 병원 가기로 했다고 어제 민호한테 얘기했는데 못 들었니? 영순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저희가 이렇게 자주 와서 보여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바빠서 부모님 얼굴 보기도 힘들다던데. 어머님은 매주 이렇게 손주도 보시고, 영순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자신들 편할 때만 와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서 마치 큰 효도라도 하는 것처럼 구는 며느리의 말투에 화가 치밀었거든요. 게다가 현관 옆 신발장 위에는 지난번에 가져간 반찬통들이 텅 비어 쌓여 있었죠. 그래, 내가 이제 늙어서 젊은 사람들 마음을 몰라. 근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니? 어머님,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어머님은 왜 제 말을 꼬아서 들으세요? 며느리는 또다시 피해자인 양 말을 돌렸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대사라도 있는 것처럼 술술 나오는 말들이 영순 씨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죠. 며느라, 내가 너희 24시간 무료 보모가 아니잖니? 손주 봐주는 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일매일 찾아오니? 영순 씨가 잔소리를 하자 손주 민재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죠.
보세요. 어머님이 잔소리 하시니까 애가 놀랐잖아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이때 아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우리 잠깐 약속이 있어서 급해서 그러는데 민재 좀 봐주세요. 저녁 전에는 올게요. 아, 그리고 반찬통도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아들은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뒤따라가는 며느리는 마치 대사를 읊듯 말했죠. 아, 참 어머님, 김치도 떨어졌고 된장찌개용 된장도 없어서요. 냉장고에서 좀 담아갈게요. 저녁에 올 때 가지러 올게요. 어휴, 정말. 지겹다, 지겨워. 하지만 현관문은 쾅 하고 닫혔고 영순 씨의 말은 또다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손주 민재는 엄마 아빠가 가버린 걸 보고 더욱 크게 울었죠.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요. 김치도 떨어졌고, 며느리는 마치 자기 집 냉장고라도 되는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보더니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너네도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어느 정도는 너네들이 해서 먹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불쑥불쑥 찾아와서 반찬 타령할 거야? 늙어서 장도 보기 힘든데. 어머님도 참.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반찬 정도는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친구네 시어머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주신대요. 그리고 어머님은 왜 저희가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오면 좋아 죽으시던데.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반찬을 달라고 해놓고 오히려 자신을 나쁜 시어머니로 몰아가는 며느리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그 다른 시어머니한테 가서 받아오지 그래? 영순 씨의 직설적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시댁일도 챙기고, 시댁일은 무슨? 명절 때도 잠깐 와서 편하게 쉬다가 가는 게 다잖아. 너네가 뭐 하나 제대로 도와준 적 있었니? 사실이었습니다. 항상 아들 내외는 영순 씨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이런 날이면 딸 미경이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엄마, 또 오빠네랑 싸우셨어요? 퇴근길에 들른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속이 답답해서. 너희 오빠네는 맨날 와서 받아가기만 하고. 그러게요, 오빠도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야지 어떻게 매번 와이프 편만 들고 그래요? 딸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갔을 때 김치가 없던데요? 그래, 너네가 저번에 다 가져가서 나 먹을 것도 없더라. 그럼 엄마 김치 좀 담가주세요. 수진이가 어머니 김치가 먹고 싶대요. 영순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너무 힘들다 좀 쉬고 싶어. 엄마 김치가 맛있단 말이에요. 이번만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사 먹을게요. 그렇게 영순 씨는 아들의 간곡한 부탁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주기로 했죠. 영순 씨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부탁한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였죠. 아이고, 허리야. 쪼그려 앉아 배추를 절이다 보니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조금만 해도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영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레 절였습니다.
새벽녘부터 시작된 준비는 쉴 틈이 없었어요. 배추를 절이는 동안 양념을 준비해야 했죠. 마늘 한 접을 까는데도 손가락이 아파왔지만 영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이 자식 먹이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는 사 먹는다니까 좋게 생각하자. 양념을 만들면서도 영순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태도가 못마땅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성껏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시작한 김치 담그기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끝이 났습니다. 영순 씨는 커다란 김치통 2개를 가득 채웠어요. 하나는 아들 집에 줄 것이고 하나는 자신이 먹을 것이었죠. 이제 가져다 줘야 하는데. 허리는 아팠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영순 씨는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려다가 아들 집이 그리 멀지 않아 걸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현관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영순 씨의 설렘은 차가운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살짝 열었을 뿐이었거든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응, 민호가 김치 담가달라고 해서 새벽부터 담갔다. 영순 씨는 화난 얼굴로 김치통을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현관문을 반쯤만 연 채 얼굴만 빼꼼 내민 채로 애기하기 시작했죠. 아, 김치요. 벌써 다 하셨네요?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아니, 이왕 왔으니 잠깐 들어갔다 갈게. 밖에 날이 추워서 몸 좀 녹이고 싶다. 영순 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내딛자 며느리는 재빨리 손을 내밀어 현관문 틈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영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은 좀 곤란해요. 좀 이따 친정엄마가 올 거거든요? 안 사도니? 그럼 더 잘 됐네. 내가 김치도 가져왔으니. 아니요, 어머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영순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그때 안에서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어머니가 오셨어. 아들이 현관으로 나왔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오늘 오시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보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 그게 내가 김치 해달라고는 했지만 오늘 가져오시라고는 안 했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김치 해달라고 했지. 어머님이랑 약속 잡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면 실례죠. 며느리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쏘아붙였습니다. 영순 씨의 두 볼이 화끈거렸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네가 김치 담가달라 해서? 어제부터 해서 가져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라고. 어머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다들 카톡으로 미리 약속 잡고 만나요. 어머님도 이제는 그런 걸 좀 배우셔야죠. 며느리는 김치통만 받아들고는 현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거우니까 내가 주방까지. 됐어요. 제가 들게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연락하고 오세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순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문 안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영순 씨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 해달라고 한 게 오늘 당장 가져오라는 뜻도 아니었는데. 그러게. 엄마가 너무 옛날식이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현관문만 바라보았어요. 새벽부터 허리 휘청이며 담근 김치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영순 씨는 꾹 참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등을 힘껏 밀친 것처럼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약속도 없이 찾아갈 수 없는 남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내칠 수가 있지? 중얼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집 앞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침 들른 딸이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웬일로 이렇게 일찍? 어머, 오셨어요? 아니, 바람이 차서. 엄마, 분명 오빠네 다녀오신 거죠? 오빠가 뭐라 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영순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김치는커녕 문턱도 넘지 못하고 쫓겨난 자신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엄마, 제가 오빠한테 한마디 할까요? 영순 씨의 이야기를 듣던 딸 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딸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지금 엄마가 우리 집에 계신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새벽부터 김치 담가서 가져다 주셨는데 문전박대를 하다니 제정신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오빠네는 앞으로 엄마 집에 절대 오지 마. 엄마도 오빠네가 연락도 없이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오빠네도 약속 잡고 와야죠. 그게 예의라면서요? 이건 아니에요. 맨날 반찬 달라고 하고 애 봐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맘대로 와놓고 엄마한테는 이럴 수 없어요. 딸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영순 씨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나도 정신 차려야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니 나도 바뀌어야겠다. 당연하죠. 엄마가 뭘 잘못하셨다고. 오빠네처럼 막무가내로 와서 밥 달라, 반찬 달라, 애 봐달라 하는 게 더 큰 실례죠? 이제부터 오빠네도 하루 이틀 전에 연락하고 오라고 하세요.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딸의 조언대로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이제는 불쑥 찾아오는 아들 부부를 받아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의 손주를 봐준 일. 매번 불쑥 찾아와 반찬 가져가고 저녁밥 하기 싫다며 밥 차려달라 한 일 등.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예상대로 아들 부부가 손주 민재를 데리고 서 있었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민재 좀 맡아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인터폰 버튼을 눌렀죠.
누구세요? 엄마, 나예요. 민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지금 급해서. 아, 민호야. 요즘은 다들 약속 잡고 만나야 한다며? 미리 연락도 없이 오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대응은 처음이었나 봅니다.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지난번에 내가 김치 가져다 줬을 때 너희가 그렇게 말했잖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약속 없이 불쑥 찾아오면 안 된다고. 시대가 바뀌었다면서?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패턴대로 피해자인 양 말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그건 그때는 달랐죠. 지금은 저희가 급해서 그래요. 아, 상황이 다르다고. 너희는 맘대로 와도 되고 나는 안 된다. 참 편리한 생각이네. 그동안 너희 맘대로 필요할 때마다 와서 반찬 가져가고 애 맡기고. 그게 편했지? 어머님, 그래도 손주 데리고 왔는데 안 받아주실 거예요? 손주? 너희 지금 손주를 방패막이로 쓰면서 이용하는 거니? 매번 너네는 갑자기 와서 맡기고 놀러 갔잖아. 내가 늙어서 몸도 안 좋은데 이제 더는 못 받아준다. 아들이 조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중요한 약속.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나도 오늘 딸이랑 약속이 있어. 에이, 엄마. 미경이한테 연락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영순 씨의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니? 내 약속은 취소해도 되고 너희 약속은 안 된다는 거야? 너희만 중요해? 내가 여태 너희 맘대로 부려먹을 식모였어?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딸 미경이와 사위가 내렸습니다. 때마침 좋은 타이밍이었죠. 어? 오빠 웬일이야? 미경아. 잘 됐다. 내가 좀 데리고 들어가라. 하지만 딸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김치 들고 오실 때는 약속하고 오라면서. 오빠네는 맘대로 와도 되는 거야? 오빠는 지금 엄마를 뭐로 보는 거야? 야, 너까지 왜 이래? 왜? 틀린 말 했어? 오빠네가 평소에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것 같네. 반찬 달라, 애 봐달라. 맨날 받기만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기나 해?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더욱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아니, 세상에 손주도 안 봐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다른 집 시어머님들은 다 봐주시는데, 그리고 애는 할머니 밑에서 커야 예의 바르게 큰다고요. 영순 씨도 이제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어느 집이 그렇다는 거니? 그리고 다른 집은 어떻게 하든 우리 집 얘기나 하자.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뭘 안 해줬니? 김치, 반찬은 기본이고 새벽에 전화 와서 애 본다고 하면 택시 타고 달려가고. 어머님, 그건 다? 아직 말 안 끝났어? 내가 늙어서 힘들다고 하면 너희는 뭐라고 했지? 에이, 엄마 아직 젊으시잖아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하시는데. 이러면서 떠넘기더니 정작 내가 찾아가면 문전박대하고. 이제 지긋지긋해.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필요 없어. 너희가 한 말 그대로 해줄게. 약속 없이는 오지 마. 아니, 이제 약속 잡을 일도 없을 거야. 너희한테 이용만 하다가 인생 종치겠다 그래. 반찬이 필요하면 사 먹어. 애 볼 일 있으면 가정부 고용하거라. 나는 이제 너희한테 24시간 대기조로 있어줄 생각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딸과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는 약속대로 케이크 사왔어요. 고마워, 우리 딸. 아들 부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잘못한 걸 알아? 정작 내가 가면 문전박대하고. 이제 너희 맘대로는 안 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밖에서는 아들 부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야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그동안 너무 참았어. 이제는 내 삶도 찾고 싶어. 전 엄마 편이에요. 오빠네는 정말 너무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사위도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고 그러세요. 이제 저희랑 더 행복하게 지내셔요. 영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닌 홀가분함의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아야지. 늘 너희 아빠 가고 나서 자식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그날 이후로 영순 씨는 아들 부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과 사위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엄마,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얼굴이 좀 폈는데요? 그래,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요즘 난 정말 행복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는 딸과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영순 씨의 일상은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새벽에 울리는 급한 전화도 불쑥 찾아와서 반찬을 달라는 아들 부부도 없었죠. 여보, 이제 어떡해요? 어머님이 연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아들 부부의 집에서는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보, 배달 음식만 먹으니까 이제 지겨워 죽겠어. 음식 할 줄 아는 거 없어? 나도 지겨워요. 그렇게 집밥 해먹고 싶으면 당신이 좀 하던가. 아니, 당신은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 반찬 하나 못해? 그러는 당신은? 요즘은 남자가 요리하는 시대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주말에 약속 있어도 애 맡길 데가 없어서 다 취소해야 해서 신경질 나는데 정말. 반면 영순 씨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삼겹살 싸왔어요.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주말이면 딸 미경이와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거나 직접 요리를 해주었죠. 장모님, 이번 주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된장찌개 자신 있거든요. 사위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 부부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영순 씨는 받지 않았죠. 여보,
오늘도 어머님 연락 안 되나요? 응. 미경이한테 연락했더니 이제 그만하래. 우리가 너무했대. 며느리는 시무룩해져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반찬 하나하나가 다 그리워요. 민재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울고. 영순 씨는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나둘씩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았죠. 엄마,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실 준비는 다 하셨어요? 응.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설레네. 영순 씨의 생활은 나날이 즐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거든요. 엄마, 이번에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거 어떠세요? 예쁜 아파트가 나왔는데. 아니야, 이대로가 좋아. 나는 내 생활이 있고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는 게 좋지. 반면 아들 부부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제야 아들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셨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우리가 너무했어. 엄마한테 미안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자초한 거니까. 영순 씨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랑 살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너희가 있어서 참 좋다. 매주 함께 시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딸과 사위는 영순 씨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에서 하는 일도 누군가를 위한 희생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시간들 뿐이었죠. 이제야 찾은 진정한 행복. 그것은 바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었나 봅니다. 때때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아들 부부와 손주의 모습에 가슴이 아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행복하죠? 그럼. 이제는 정말 행복해. 인생의 황혼역에서 찾은 작은 행복.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